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는 레전드 경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휴스턴 원정에서 말 그대로 상대팀을 박살내버린 그 현장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라기보다는 손흥민 한 명이 상대팀 전체를 농락하는 마스터 클래스 강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킬 이도움이라는 믿기 힘든 스탯을 찍으면서 휴스턴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여기서 이 킬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상대 선수 2명을 퇴장시켜서 경기장에서 제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한 경기에서 한 선수 때문에 2명이나 레드카드 받고 나가는 거 진짜 역대급이죠. 경기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LAFC는 휴스턴 원정에서 무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악몽의 징크스를 안고 있었거든요. 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이 징크스를 깨보려고 노력했겠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딱 2경기 만에 이 징크스를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2대 0완승을 거뒀죠.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반 26분 왼쪽 측면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돌파를 시도했는데 그 가속력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단련된 그 폭발적인 스피드는 MLS 수비수들에게는 거의 치트키 수준이었습니다. 골문 앞에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은 아쉽게 골대를 살짝 벗어났지만 그 순간 휴스턴 수비수들의 표정을 보셨어야 했어요.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거든요. 아, 이거 오늘 큰일 났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리고 부안가와의 호흡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측면에서 주고받는 패스 플레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을 보는 것 같았어요. 리듬감 있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았죠. 근데 휴스턴 골키퍼가 이날 컨디션이 정말 좋았나 봐요. LAFC의 슈팅을 계속해서 막아내면서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손흥민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드디어 그 악명 높은 사건이 터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잡고 턴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휴스턴의 수비수 카를이라는 선수가 손흥민을 막으려고 접근했는데 이게 보통 수비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재생된 장면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손흥민 선수의 왼쪽 발목만을 정확히 조준해서 밟아버린 거예요. 이건 축구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폭행입니다. 진짜 살인 태클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이 장면을 본 주심은 주저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연한 판정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카를이라는 선수가 퇴장 명령을 받고도 경기장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이 양팔을 벌리면서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적인 반칙인데 저게 무슨 억울한 표정입니까? 진짜 뻔뻔함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엄청 질질 끌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이건 뭐 스포츠맨십 이런 거 완전히 집어던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 쓰러진 손흥민 선수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혹시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시즌을 날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죠.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는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 없이 일어났지만 발목을 움켜쥐고 절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전반전이 종료되고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퇴장당한 카를이라는 선수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더니 뭔가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서 따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짜 이건 축구 역사상 가장 뻔뻔한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손흥민 선수를 고의로 밟아놓고 레드카드 받고 쫓겨났는데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하는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비매너의 교과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런 도발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경기에 집중했죠.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 10년 이상 뛰면서 온갖 거친 수비와 심리전을 다 경험한 손흥민 선수에게 이 정도 도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경기에만 몰입하는 모습이 진짜 월드 클래스의 멘탈이라는 걸 보여줬죠. 후반전이 시작되자 수적 우위를 점한 LAFC는 본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휴스턴은 수비에만 급급했고 LAFC는 여유롭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노렸어요. 그리고 후반 11분,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어시스트가 장렬합니다. 부안가가 짧게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델도에게 정확하게 공을 전달했어요. 이 패스가 정말 예술이었는데 수비수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을 정확히 꿰뚫는 킬패스였거든요. 델도는 이 공을 받아서 깔끔하게 골로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는 시즌 5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레전드는 후반 32분에 나왔습니다. 상대팀 코너킥이 나온 직후였는데 LAFC가 공을 뺏어내면서 역습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부드리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죠. 그 스피드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마치 치타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폭발적인 가속력이었어요. 휴스턴 수비수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면 그건 거의 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당황한 휴스턴 수비수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공을 건드리는 대신 손흥민 선수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넘어뜨린 거예요. 이건 명백한 결정적 득점 기회 저지 반칙이었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레드카드를 꺼냈고 휴스턴은 이제 9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 경기에서 한 선수 때문에 2명이나 퇴장당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이건 손흥민 선수가 휴스턴 수비수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축구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면 경기가 완전히 기울잖아요? 그런데 2명이 퇴장당했다는 건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명 대 9명이면 이건 훈련 경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손흥민 한 명이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결국 반칙으로밖에 저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손흥민의 플레이가 압도적이었다는 증거죠. 2명이 부족해진 휴스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비 라인은 엉망이 됐고 LAFC는 마치 연습 경기를 하듯이 여유롭게 공을 돌렸어요. 그리고 후반 37분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어시스트가 나옵니다. 측면에서 손흥민이 건넨 공이 델가도를 거쳐 유스타키오에게 연결됐고 유스타키오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가르면서 추가 골이 터졌어요. 이 골로 손흥민 선수는 세컨더리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6번째 도움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필드골은 넣지 못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시즌 첫 필드골을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죠. 실제로 경기 종료 직전에 완벽한 찬스가 있었는데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손흥민 선수 본인도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 표정에서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졌죠. 하지만 솔직히 지금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개인 득점보다 팀 승리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득점왕 경쟁도 하고 개인 기록에도 신경 써야 했지만 MLS에서는 오히려 팀 전체의 레벨을 끌어올리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전방에서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찬스를 생성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벌써 시즌 초반에 어시스트를 6개나 기록했다는 게 그 증거예요. 특히 후반 89분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향해 전력 질주하면서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경기 막판에 에이스가 저렇게 뛴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가 마지막까지 살신성이 나는 자세로 뛰는데 동료들이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킬 이도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활약을 재미있게 정리했죠. 게임으로 치면 MVP감 활약이었던 거예요. 2명을 퇴장시켜서 키를 올리고 2개의 어시스트로 득점에 기여했으니 말 그대로 캐리한 거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한 명의 퇴장만으로도 경기가 완전히 기우는데 두 명이 퇴장당했다는 건 그야말로 일방적인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승리로 LAFC는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휴스턴 원정 징크스를 깨뜨린 거예요. 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휴스턴 원정에서 계속 졌다는 건 이 구장이 LAFC에게는 거의 귀신곡할 노릇이었던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딱 2경기 만에 이 징크스를 박살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말이죠. 경기 전 휴스턴 감독의 인터뷰도 화제가 됐었어요. 그는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티켓을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방문을 정말 기대한다고 했거든요. 그가 MLS에 합류한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필드 위에서의 실력은 물론이고 필드 밖에서도 훌륭한 인성을 갖춘 캐릭터이자 MLS의 위대한 홍보대사라고까지 치켜세웠습니다. 상대팀 감독이 이 정도로 칭찬한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휴스턴 감독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경기 전에는 손흥민 보러 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막상 경기를 치러보니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선수 2명이 퇴장당하고 2대0으로 완패했잖아요. 아마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입으로는 극찬했는데 실제로 당해보니 정말 막기 힘든 괴물이었던 거죠. 손흥민 효과는 경기장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손흥민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LAFC 대표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이후 미국 내 방송 시청 수치가 무려 60%나 급증했대요. 60%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청수는 아예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손흥민을 보기 위해 MLS 경기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더 놀라운 건 SNS와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 지표예요. 무려 100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1000%요. 10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LAFC의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 계정이 손흥민 합류 이후로 완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팀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몇 배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유니폼 판매량도 정말 미쳤어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 발표되자마자 7번 유니폼이 단 몇 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거든요. 그것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당시 등번호 7번 유니폼은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도 있는데 그들을 제치고 손흥민 유니폼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LA 관광청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를 LA의 공식 얼굴로 발탁했어요.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2026년 월드컵 홍보의 전면에 손흥민을 내세우겠다는 거죠. LA를 대표하는 모델로 한국 축구 선수가 선정된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의 본고장이자 세계적인 관광 도시 LA에서 아시아 축구 선수를 공식 모델로 쓴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LA에는 얼마나 많은 스타가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 유명 가수들, NBA 스타들까지 수도 없이 많은 셀러브리티가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 LA에서 손흥민을 공식 모델로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손흥민의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다는 증거예요. 경기장 안에서는 팀의 승리를 책임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도시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손흥민이 뛰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 주변 상권이 완전히 들썩인다고 합니다.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아시아계 미국인들, 그리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존경하는 현지 팬들까지 몰려들면서 레스토랑은 만석, 주차장은 꽉 차고 기념품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한 선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휴스턴 감독이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나네요. 손흥민 같은 수준 높은 공격수는 단 몇 번의 기회만으로도 경기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경기가 그 말을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많은 슈팅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한 번 공을 잡고 전진할 때마다
상대 수비진 전체가 패닉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존재감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위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단련되면서 세계 최고 수비수들과 맞붙어본 경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가본 멘탈,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페셔널리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MLS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를 막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경기를 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었어요. 단순히 빠르고 슈팅력이 좋은 게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언제 돌파할지, 언제 패스할지, 언제 슈팅할지를 순간순간 완벽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축구 IQ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쌓인 경험과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양발 능력도 정말 치트키 수준입니다. 오른발로도 완벽하게 슈팅하고 왼발로도 골을 넣을 수 있으니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막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발 슛이 나올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발 슛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손흥민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드는 거죠. 체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후반 89분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3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경기 내내 스프린트를 반복하면서 상대를 압박했거든요. 이 정도 체력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죠.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훈련, 회복, 수면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록 MLS에 막 왔지만 팀 내에서 이미 확고한 리더로 자리 잡았어요. 경기 중에 동료들을 격려하고 지시하고 이끄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거든요. 특히 젊은 선수들한테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죠.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뛴 선수가 바로 옆에서 함께 뛰면서 가르쳐준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니까요. LAFC 팬들의 반응도 뜨거워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이 들썩이고 환호성이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손손손 하는 응원 구호도 생겼고 손흥민 전용 응원가도 만들어졌대요. 한국에서 온 팬들은 물론이고 현지 미국 팬들까지 손흥민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한국 축구 역사상 해외에서 이 정도로 사랑받은 선수가 있었나 싶어요. 박지성 선수도 맨유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았지만 손흥민은 그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구축한 글로벌 팬베이스가 이제 미국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손흥민을 모르는 축구팬이 없을 정도예요. 미국 현지 언론들도 손흥민 신드롬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연일 손흥민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TV 토크쇼에서도 손흥민 이야기가 단골 소재로 등장해요. 한국의 전설이 MLS를 점령했다. 손흥민 효과로 MLS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같은 헤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ESPN 같은 메이저 스포츠 채널에서는 손흥민의 플레이 하이라이트를 매일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MLS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MLS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손흥민 효과가 큽니다. 예전에는 MLS가 미국 내에서도 NFL, NBA, MLB에 밀려서 4대 메이저 리그 중 가장 관심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손흥민 경기는 봐야지 하면서 TV를 틀고 경기장을 찾고 있어요.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딱 좋은 타이밍에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가 온 거예요. 월드컵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MLS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손흥민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죠. 미국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존재일 겁니다. 한국 팬들의 자부심도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문화 대사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손흥민이 MLS에 온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대요. 한국 음식점들이 북적이고 한국 문화 강좌 신청자가 늘어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손흥민 효과예요.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 K축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겸손한 태도도 정말 본받을 만해요. 이렇게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받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거든요. 인터뷰할 때도 팀 동료들 덕분이다. 코치진이 잘 지도해줬다. 팬들의 응원이 힘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려요. 이런 인성이 있기에 더욱 사랑받는 거겠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